고구려는 극심한 내분을 겪는다. 22대 안장왕이 피살되는 가면 이어지는 안원왕 때는 554년 외척 간의 대대적인 왕위 쟁탈전이 벌어져 2천여 명이 사망한다. 그리고 평원왕의 아버지인 양원왕 557년에는 고구려 역사상 최초의 반란인 간주리 반란 사건까지 벌어진다. 평원왕 때의 정치적 상황은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평원왕의 조부인 안원왕 때에는 귀족 세력들이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들의 정치적 장악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왕들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정한 노력을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왕권은 신진 정치 세력을 등용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세력들이 고구려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구려는 장수왕 때 수도를 평양성으로 옮긴다. 이때부터 평양에 기반을 둔 신진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평원왕은 아버지 양원왕에 이어 평양성의 내성인 장안성을 축조해 외적의 침입을 막는 한편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 왕권 강화를 도모한다. 가뭄이 들자 장안성 공사를 중단하고 스스로 끼니를 줄이기도 했다. 또한 전통적인 고구려 귀족 대신 신진 세력을 적극적으로 등용해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삼는다. 장수왕 이후 등장한 신진 세력은 검은고를 발명한 양원왕대 인물인 왕산악과 왕고덕, 영양왕대, 을지문덕 등이 확인된다. 평원왕대에 활동한 온달도 이때 등장한 신진 세력인 것이다. 고대 사회 속에서는 신분제가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낮은 신분층이 정계라든가 이런 데 진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 온달의 진출 가능성도 평원왕대의 어떤 대외적 위기 속에서 무인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열려져 있고 온달도 마찬가지로 무를 통해서 성장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개연성은 열려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고구려 귀족인 상부 고씨 집안과의 결혼을 거부한 평강공주와 가난하고 미천한 신분이었던 온달의 결혼은 이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바보였던 또 평민이었던 온달이 왕의 딸과 결혼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후대에 어떤 식의 윤색이 가해진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당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자기의 측근 세력이 필요했던 평원왕과 새롭게 등장해서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고 하는 신진 무장 세력과의 결합이 온달과 평원왕의 딸과의 결혼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온달은 어떻게 신진 세력이 될 수 있었나? 당시 고구려 사회는 무예를 중시했다. 뛰어난 무예 실력과 전쟁의 출정에 공을 세우는 것은 출세의 중요한 통로였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온달은 매년 3월 3일 낭랑의 언덕에서 벌어지는 사냥대회에 참여한다. 여기에서 온달은 가장 많이 사냥하고 남보다 뛰어나 주목받기 시작한다. 사냥대회가 인재 등용의 장이었던 것이다. 사냥대회를 통해 신진 세력으로 떠오른 온달. 그러나 그는 중국 후조와의 전쟁에서 공을 세운 후에야 비로소 왕의 사위로 인정받게 된다. 삼국사기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한다. 후주의 무제가 군사를 내어 요동에 쳐들어오자 온달이 선봉이 되어 크게 공을 세우니 여러 군사가 기세를 타고 맹렬히 싸워 크게 이겼다. 평원왕 시절에 고구려는 여러 나라와 전쟁을 벌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돌궐과의 전쟁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삼국사기 온달열전에 보이는 후주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런 전쟁들을 통해서 신진 무장 세력들이 성장하게 되는데요. 특히 후주와의 전쟁은 고구려도 전력을 기울인 큰 전쟁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온달은 신진 무장 세력의 대표자로 떠오르면서 왕의 사유로 인정되게 되죠. 즉 온달은 전쟁을 통해서 성장한 대표적인 무장 세력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신진 세력으로 부상한 온달. 무예 실력과 전쟁에서 세운 공으로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것이다. 당시 고구려 사회에서는 뛰어난 무예 실력과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우는 것이 출세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이를 갖춘 온달은 신진 귀족을 통한 왕권 강화라는 이런 정치적인 배경 속에서 왕의 사위로서 인정을 받고 중앙 정치 세력의 중심에 나서게 됩니다. 가난하고 미천한 신분의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결혼은 이런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평원왕 사후 온달은 신라와의 대대적인 전쟁에서 총사령관으로 나서게 됩니다. 온달은 출병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계리편 중령이서 불기어아 즉불바냐. 계리편과 중령이서를 회복하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는 비장한 결의를 밝힙니다. 온달이 회복하겠다고 나서는 계리편과 중령이서 10군. 도대체 이 땅은 어떤 땅이길래 온달은 목숨을 내놓는 출사표를 던진 걸까요? 경상도 일대에도 고구려의 흔적들이 나타난다. 경북 의성에 있는 고구려 적성 유구. 일정한 돌을 규칙적으로 쌓아놓은 계단식 적석총의 형태를 띠고 있다. 고구려의 적석총엔 일반적으로 감실이 한 군데인데 이것은 감실이 4개나 존재한다. 유형상으로 볼 때 지금 5단이 남아 있습니다. 5단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이제 7단이 남아 있는 이제 고구려의 장군총이라든지 또는 이제 대왕릉과 같은 계단식 적석총의 그 형태를 고스란히 그 재현해 놓고 있습니다. 형태가 똑같은 것이죠. 이것도 기와입니다. 이 기와들이 고스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봐요. 그런데 취재 도중 적성유구 주변에서 뜻밖의 기와 조각들이 발견됐다. 경질 투기편까지 출토. 기와 조각들은 곳곳에서 쉽게 확인된다. 이곳에 어떤 건축물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적성유구에서 발견된 6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기와 조각. 이는 고구려 적석총과의 연관성을 밝혀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저쪽 부분에서도 보면 기와들이 많이 3세기 초에서 427년까지 고구려의 수도였던 중국의 길림성 집안. 수많은 고구려의 무덤들이 떼를 이루고 있다. 그중 가장 큰 무덤인 장군총. 길이 31m, 높이는 12m가 넘는다. 장수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데 1000여 개의 돌로 기단을 7개나 쌓았다.